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10학번 졸업생 유재준이라고 합니다. 어,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현재는 이제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평소에 사진 같은 것도 잘 안 찍는데, 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제 교수님 중 한 분인 최정미 교수님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도 없거니와, 또 제가 대학생 때 느꼈던 뭐 여러 가지 고충들을 현재 동일하게 겪고 계신 후배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후배님들께 약간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난생 처음 해보는 거라 지금 되게 어색하고 민망하기도 한데, 제 이 어색함과 민망함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후배님들이나, 혹은 약간 지금 관심은 있지만 뭐 진입에 고민 중이신 후배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주제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할 수도 있는데, 이제 네 가지 주제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한 소개,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 방법, 세 번째는 회계사의 뭐 장단점 정도, 그리고 뭐 하는 일 정도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냥 뭐 마무리 인사말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시험에 대한 소개라는 게 어차피 후배님들이 인터넷에서 5분이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그걸 구구절절하게 또 다시 설명드리는 것보단 제가 수험생 때 좀 이해가 잘 안 갔었던 그런 이제 시험 제도와 관련된 것들, 그거에 대한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주제 자체가 시험에 소개되니까 간략하게나마 전체 시험 제도에 대한 것을 설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고, 이 두 시험을 전부 다 통과를 해야 최종 합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먼저 1차 시험을 보기 위한 요건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점 이수 요건, 두 번째는 영어 시험 성적 요건입니다. 학점 이수 요건은 이제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그리고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으로 최소 이렇게 24학점 이상은 수료를 하셔야 요 학점 이수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어 시험 성적 요건인데요. 그게 이제 5가지 시험 성적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뭐 토익, 탭스, 토플, 그리고 지텔프와 플렉스 시험까지 요 5가지 시험에 대한 성적을 인정해주고 있고, 그게 뭐 대단한 성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정도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요 영어 시험 성적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저는 항상 토익으로만 요 요건을 충족시켰는데요. 이
토익 같은 경우에는 700점 이상이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 없이 충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면 1차 시험은 전부 다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리고 과목은 크게 5가지 과목이고요. 첫 번째 경영학, 경제학, 상법, 세법, 회계학 이렇게 5가지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은 통상 매년 2월 달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시험 역시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차 시험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주관식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제가 시험 쳤을 때에는 한 과목당 한 10페이지 정도 빽빽하게 썼어야 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 2차 시험을 치실 때에는 그 답안지 작성 준비라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실 겁니다. 뭐 어쨌든 2차 시험도 5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목은 세무회계, 그 다음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이렇게 5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 6월 말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고 이제 유예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올해 1차 시험을 합격했으면 내년에는 1차 시험은 자동적으로 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1차 시험을 굳이 응시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말씀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예 제도가 존재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차 시험 과목은 5과목입니다. 만약에 올해 이 5과목 중에 2과목만 합격을 했으면 내년에도 이 2과목 합격한 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내년에는 나머지 3과목만 합격을 하면 최종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수험생들의 합격 루트는 뭐 예를 들어 올해 1차 시험을 합격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준비를 5과목을 전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3과목 정도 3과목, 4과목 정도만 준비를 해서 확실하게 뭐 2-3과목 정도를 합격시키고 이제 내년에 또 시험이 있다 보니 1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2-3과목만 진득하게 준비를 하면 내년에는 이제 이 2-3과목만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요 루트로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입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소개는 요 정도 이제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공부 방법인데요. 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각 과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너무 과한 것 같고 저는 일단 4년의 수험 기간을 거쳤는데 이 4년의 수험 기간 동안 제가 생각하는 가장 꼭 필요한 공부의 성공 전략 2가지 정도만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한 가지 공부 방법에 얽매이시지 말라는 겁니다. 100명이 있으면 올바른 공부 방법은 100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공부하는 게 더 잘 되는데 뭐 어떤 분은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분도 계시고 혹은 짧은 시간에 고도의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면에 뭐 적당한 수준의 집중력으로 오랜 시간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바른
공부 방법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론은 제가 이제 지금 드릴 말씀은 그냥 참고용 정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수험생활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스케줄 관리입니다. 이 첫 번째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다 5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실 5과목이면 왠지 할만해 보이고 그럴 것 그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건 말만 5과목이고 사실 세부 과목들로 치자면 뭐 10과목도 훨씬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험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바로 양이 너무 방대하다라는 점인데요. 이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모든 것들을 다 보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설사 본다고 해도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통상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있고 잘 나오지 않는 부분,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비중이 상당히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세법을 예로 들어보죠. 세법의 출제 범위는 뭐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상속세법, 징여세법, 뭐 이외에 국세기본법, 뭐 기타 법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상속세, 징여세법은 나와봐야 두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데 이 상속세, 징여세법을 공부를 하자니 사실 또 이 양이 꽤나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실 이 시험은 지금 다른 시험들처럼 100점 만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뭐 한 문제 틀리고 두 문제 틀리고 요거는 사실 합격 당락에 큰 영향은 없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과목에 60점 이상만 맞으면 어느 정도 합격선 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주 출제되는 과목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하는 게 성공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계획표인데요. 뭐 사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좀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양이 방대하다 보니 내가 어느 부분에서 미흡하고 반대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또 잘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 안 그래도 하기 싫은 공부인데 하기 싫은 단원까지, 내가 부족한 단원까지 하면 되게 이제 왠지 하기 싫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표를 없이 하다 보면 뭔가 내가 잘하는 부분만 하게 되니 잘하는 부분은 성적이 더 오르고 못하는 부분은 되게 떨어지는 양극화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이 계획표는 각 과목별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제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탁상 달력으로 플래너를 하나 만들어서 매일 작성을 하고 매일 그 달성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 이제 반성을 하면 그 다음날 또 뭔가 내가 전날 못했으면 또 자극이 되고 그런 식인데,
일단은 먼저 크게 월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뭐 예를 들면 나는 이번 2월 달에 이 중급회계를 1회독하고 법인세법 강의를 완강하겠다, 뭐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으면 이 매달 이 월별 계획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의 계획을 아침에 먼저 세우는 겁니다. 뭐 중급회계를 1회독 한다고 했으니 나는 중급회계를 오늘은 1단원을 다 보고 뭐 문제도 다 풀고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중급회계 어제 풀었던 1단원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뭐 2단원을 뭐 이론을 한번 풀어보고 뭐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법인세법도 완강한다고 했으니 오늘 3강 듣겠다. 뭐 내일도 3강 듣겠다. 그런 식으로 아침에 그 날에 계획을 작성을 해 놓으시고, 공부가 다 끝난 밤에 그거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요거는 달성을 했고 요거는 달성을 못했고,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나가다 보면 그날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다음 날에 대한 자극제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 매일 한 10시에 나갔거든요. 저는 주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는데 10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공부 시간이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뭐 밥 먹고 뭐 그런 시간들 다 빼면 10시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10시간, 뭐 꼭 10시간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 8시간 정도 이상은 하루에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합격할 수 있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8시간, 10시간을 최소 1년간 해야 합니다. 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하루 이틀 정도는 거기에 이제 빠질 수야 있겠지만 1년의 대부분의 날은, 거의 모든 날은 이렇게 8시간, 10시간 책상에 앉아 있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때문에 이 공부 방법에도 역시 왕도는 없듯이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하시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그 회계학과 과사에 합격 수기를 한번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지금 영상에 찍힌 것보다 각 과목별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나름 상세하게 기입을 했는데, 혹시 각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 참고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회계사의 장단점인데요. 먼저 저는 지금 구조조정팀 안에 있고, 주로 하는 일은 구조조정 업무와 그리고 회계감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회계사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업무는 회계감사인데, 이 회계감사가 뭐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온전히 뭐 맞는 의미는 아니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각 회사에서 장부라는 걸 작성합니다. 저희는 그걸 재무제표라고 부르죠. 우리 회사 자산은 뭐 100억이고 이번에 매출은 뭐 1000억 달성을 했고, 뭐 이번에 벌어들인 순이익은 뭐 100억 달성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매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저희 같은 제3자가 봤을 때 이 회사가 진짜 자산 총액이 이 정도나 되나? 진짜 매출액을 이 정도 달성을 했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진짜 이걸 믿어도 되나? 그래서 그 의문점을 이제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업무가 바로 회계 감사 업무입니다. 저희가 각 회사로 가서 진짜 이 재무제표가 맞는지 검증해보고 담당자들이랑 인터뷰도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그 수치에 대해서 증빙도 받았고 감사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계 감사라는 건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주기 위한, 신뢰성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저희는 부득이하게 출장 갈 일이 정말 잦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지금 회계사로서 근무를 한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지금 출장 다닌 곳이 한 15곳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뭐 회사가 서울에만 있지 않고 각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전국 각지를 누비고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면서 보통 출장에 나가면 그 회사 담당자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해 주시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있는 맛집을 돌아다녀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정보일 것 같은데 연봉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제가 정확히 금액으로 얼마를 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보통 회계법인의 이제 연봉이 이제 신입 회계사 초봉이 저는 일반 회사의 과장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급에 매년 들어오는 성과급까지 합치면 4천 후반대에서 5천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준이. 네. 그렇고 또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는 출퇴근 시간이 되게 자유로운 편입니다. 물론 모든 회계법인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출근 시간이 10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회사 업무에 비하면 되게 출근 시간은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처럼 상사와의 갈등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로운 분위기랄까요. 때문에 업무는 맡기되 이 업무를 끝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네가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든 이 업무만 끝내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통상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회사 재무제표를 보고 그 재무제표를 통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하면서
감사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된 감사 절차를 사용을 해서 잘못된 감사 의견이 나갔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게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 같은데요. 업무의 강도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사실 저희는 소위 말하는 시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통상 회사의 결산이 마감된 1월 1일부터 3월 31일 정도까지가 저희가 말하는 시즌이거든요. 이때는 밀린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정말 야근은 거의 뭐 밥 먹듯이 해야 할 정도로, 물론 자기가 정말 일을 잘하고 그런다면 뭐 야근이 필수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통상 뭐 다들 야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시즌 때 업무 강도가 좀 세다, 그렇기 때문에 야근을 좀 자주 해야 한다 라는 단점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 영상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수험생 할 때 정말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뭐 어떤 날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도 있었고, 정말 극도의 슬럼프에 빠져서 힘들었던 순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지금 다 겪어보면 다 도움이 되는 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진짜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지금 수험생 생활을 하고 계신 후배님들, 혹은 굳이 수험생이 아니시더라도 앞으로 취업 준비나 그런 거는 하시겠죠. 그런 모든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실패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면 그 나름대로 또 얻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마음을 먹었다면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경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보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요 회계사 시험만 놓고 봐도 벌써 3번을 떨어졌었거든요. 3번 떨어지고 다 포기한 순간에 마지막이다 하고 도전을 했는데 정말 운 좋게 합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도 찍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도전과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이렇게 찍으면서도 지금 이게 이렇게 찍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순간도 되게 많은데,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뭐 근데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혹시 뭐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셔도 되니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무쪼록 저도 색다른 경험을 해서 또 좋았고 후배님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영상을 한번 마치도록 하고 부족한 특강 감사드립니다.